안녕하세요. 애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태풍 히노이가 오늘 진로를 결정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태풍 오기 전에 고요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지금 바람도 좀 안 불고 날씨는 화창한 상태입니다. 애견님 여러분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견협회 혈통소입니다. 보면은 이제 진도견 혈통소 해갖고 국견협회 혈통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개에 대한 어떤 등록번호, 그다음에 견명, 암수, 모색, 이제 언제 태어났는지, 이제 번식자, 이제 부견, 모견 해서 이제 고조부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충진의 혈통소입니다. 형식은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부견, 모견 사진이 이렇게 이제 첨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애견인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제 애견인 분들이 무슨 오해를 하시고 어떤 사람을 비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이게 본질적인 것이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이 아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주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주변에서 쉽게 개를 구해서 키우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애견인 분들 순수 토종진돗 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순종진돗 개를 키우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각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한성 에코넷 회장님을 하신 그 김남원 회장님께서 저하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분은 저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께서는 순종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객체의 개로 내 스타일에 맞는 개로 생각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생각과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순종진돗개를 찾으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고 나름대로 이제 물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개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를 키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러한 생각이 이제 무너졌을 때 그 상실감이 좀 크지 않습니까? 서울대, 전남대, 건국대에서 혈청 검사를 했다. 내 개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숫개는 밖에서 키웁니다. 암개는 안에서 키우고요. 이제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암개들은 외부의 개들로부터 이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m 헨스로 해서 외부의 개가 못 들어오게 고립된 데서 이제 개를 키우고 또 그 안에 각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시키고 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숫개들은 혈이 섞일 일이 없거든요. 암개가 와서 교배를 했다고 해도, 근데 그 개 이제 암개가 주인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적도 없지만은
그건 이제 혈통이 섞인다는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어떤 계획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개가 암개가 건강한 거를 보고 교배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과수를 하고 나무를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땅이 너무 비옥하면은 열매가 안 맺습니다. 이제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뭐 사과, 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과나무가 거름을 많이 주고 생육이 막 왕성하면은 이 결실이 작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에 이제 자극을 줘갖고 뭐 자갈밭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 나무 성장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 아이들 그 나무들은 어,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제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열매가 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인위적으로 이제 적과를 한다고 하거든요. 꽃을 따주고 이거 적화 이제 열매를 따준다는 것은 이제 적과라고 합니다. 이제 꽃과 열매를 따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에 필요한 열매만 남겨놔 갖고 이제 그 상품성을 높이는 건데요. 이 이제 진돗개를 제가 이제 번식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리들은 1년에 2번 새끼 나서 뭐 50만 원, 80만 원, 뭐 30만 원 분양했다고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개가 새끼 숫자가 많이 난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강아지들이 엄마의 것을 못 먹고 뭐 성장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성품이 좀 까칠한 애들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출산을 뭐 2년, 3년 이렇게 좀 하는 이유가 있는데 순놈하고 암놈하고 같이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풀어놓으면은 그 본의 아니게 교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개, 뭐 혈통서상에 겹치지 않는 개하고 교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도되지 않은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근치는 그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과거에 옛날 얘기를 해서 진도에 누가 뭐 개를 풀어놓고 묶어놓고 키웠냐. 그러니까 이제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이 집 개가 이 집하고 가갖고 이제 뭐 교배하고 이렇게 해서 뭐 출산을 했다. 뭐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분 생각이니까 제가 뭐 다툼을 가질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근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치아가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제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다거나 뭐 이게 치아가 안 맞아갖고 음식을 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병에 노출되고 그래서 이제 엠바크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순종 잡종도 나오지만은 근친 개수도 나옵니다. 근친 개수도 나오고 질병이 얼마나 노출이 심한지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뭐 A4지 한 30장 분량의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게 다 영문이라 제가 어떻게 이제 해석할 방법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그저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개는 밖에 놓고 암개는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들은 나름대로 이제 혈이 섞이지 않고 그다음에 근친을 하지 않고 제가 개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충진회 대표라고 해서 그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번식한 개를 소개를 시켜줄 수 있지만은 그 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은 질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개를 키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고는 해줄 수 있지만은 믿는 그 마음에 이제 발등 찍힌다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제가 암개를 주고 뭐 숫개를 국견협회에서 받아서 키우시는 좀 분이 계셨는데 집에 가보니까 다른 객체 수컷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그 이제 뭐 국견혈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윗대를 모르는 그 개인데 어느 개하고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다행히 엠바크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샘플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하면은 그 결과가 다 나옵니다. 뭐 옛날 뭐 우리가 그런 그 유전자 검사가 없을 때는 눈으로 보고 순종은 이렇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다 나오니까 뭐 남의 개에 대해서 순종 잡종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제 분양한 개를 충진의 그 개를 우리 회원분들이 내 왜 잡종을 믹스견을 분양을 했냐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번식하는 개가 아닌 개를 받아서 애견인 분들께 줄 때 그 순수 혈통을 그 애견인 분들이 받을 수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혈통서가 있으면은 윗대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뭐 협회에서 제명이 되고 혈통서를 발급을 못 받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그 협회에서 개를 분양을 받아서 구비하러 가져와라. 이거 가져갔습니다. 이제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북견하고 교배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이 개 북견이다. 그러니까 말렸는데 내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렸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를 북견 모견 모르는 상태에서 개를 받았다. 암개를. 그러면 그걸 교배하러 가서 그 북견하고 시켰는지 삼촌하고 시켰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제 혈통서를 보고 이 개의 혈통이 안 겹치는 개하고 교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개들이 또 이 개가 어떤 개 혈통인지를 애견인 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암개를 분양받아 키우다 교배하러 올라가면은 거기에 있는 개들이 혈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혈통이 섞일지를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풀어놓고 이렇게 그 애들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풀어놓는 순간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뭐 무분별할 근칠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뭐 애견인 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시면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족처럼 키울 반려견이 부견이 어떤 개고 모견이 어떤 개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개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순종인지 잡종인지 조금 이제 섞인 객체들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고 사실 개를 드린 것도 있고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뭐 개를 좋아하시는 분께 드린 그런 개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엠바크에 다 그 윗대견을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들은 다 하고 지금 100% 순정이다. 엠바크에서 이상이 없는 그런 객체들만 가지고 개를 번식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애견인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개를 판매한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개장사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에 일일이 제가 뭐라고 제가 유튜브 상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진도든 어디든 그 개를 자기가 새끼 난 거를 뭐 그양들이든 얼마를 받든 많이 받든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고 권한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를 비싸게 분양을 받으면은 안 사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1년에 한 마리 두 마리 정말 제값을 받고 분양을 하는데 어 뭐 충진의 개는 비싸네 뭐 개가 뭐 어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예견인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정확하게 개를 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예견인 분들께 이게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 달 사료값이 거의 한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고 아이들 뭐 고기 사 먹여야 되고 아이들 우유 그 분유 사 먹여야 되고 예방 접종 해야 되고 심장 사상충 해야 되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경제적, 육체적, 뭐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께 우리 순수 토종진 덕계를 보급하겠다, 뭐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애견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황돌이하고 날개 자견을 문의를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시든 문자로 하시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만나서 서로 이제 그분들은 반려견을 문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견 모견을 보고 관리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봐주시고 저는 개를 키우실 분의 어떤 뭐 개를 키울 환경이 어떤지 개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지 그 다음에 순종 진돗개가 어떤 건지 뭐 나름대로 이제 제 어떤 케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서로 가격에 대해서도 뭐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애견인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이 다 갔는데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9월 달 더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석 명절 잘 준비하시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진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